네, 현실에서는 물론 영화에서도 잘 나오지 않는 정말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30대 남성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둘렀고요. 두 아들을 둔 아빠가 숨졌습니다. 칼 길이가 1m에 달했습니다. 알던 사이나 원한 관계가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진 건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틀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29일 밤에서 30일 새벽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 아파트 정문에 피해자분이 아마 서 계셨나 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가해자 범인이 거기서 뭔가 약간의 시비를 거는 과정에서 아마 그 피해자분이 위협을 느끼셨나 봐요. 근데 그 도망을 가고 그 과정에서 이제 범인이 가지고 있던 일본도로 이 상은이 자절창이라는데 찌르고 베이는 걸 같이 한 겁니다. 상당히 심각하고 네. 본인이 이제 그 피해자분이 신고를 하셨는데 그 출혈이 너무 많아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흉기가 일본도라고 하는데 일본도라면 정말 일본 영화에 나오는 그 기다란 장검인가요? 예, 맞습니다. 약간 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도자를 쓰는 거는 날이 한쪽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상당히 위협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원래 저거 소지 허가가 장식용으로 놨을 때는 날을 안 세웁니다. 날이 없는 겁니다. 근데 날을 세우는 건 저거는 실제로는 다른 어떤 걸 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은 사실은 그럼 그 자체가 심각히 의미가 이 목적이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 만져보면 안 들어갑니다. 그래요? 날이 없습니다. 이렇게 뾰족하기만 하지 이게 없습니다. 장식용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군가 그러니까 저거 사용하는 사람이 갈았다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제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 후배들 이게 생활 질서계에서 관리하거든요. 경찰서. 근데 일부 브로커들이 날을 세워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그 검도장에서 진검으로 뭐 이거 하는 건 별도의 허가를 다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도가 근데 이제 이거를 날을 세운다고 하니까 이것도 그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이 일본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더 물어보고요. 자, 이 30대 남성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시거나 지금 마약에 취하거나 이런 거 다 검사를 한 겁니까? 예. 근데 이제 마약 검사는 본인이 거부했다고 하고요. 그래요? 그럼 영장에서 이제 다시 모발을 검사를 하는 거고. 거부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죠. 왜냐하면 신체를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고 대신 이제 감정영장에서 모발을 채취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술에는 확인해 보니까 술은 마신 것 같지 않다고 하고요. 확인됐고요. 네, 정신질환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이 밝혔는데 근데 동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뭐 소리를 지르다거나 좀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해요. 지금 나온 얘기도 그렇습니다. 경찰 신고 상황으로는 비슷한 신고가 7번이나 됐다. 그러니까 주변의 주민들이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왜 갑자기 소리 지르고 아이들한테 이상한 그 어떤 그 접근도 하고 그게 7번이나 됐고 소리도 지르고 그래서 위협을 많이 느끼셨다라고 주변 주민들의 얘기고요. 문제는 이제 이런 분들이 정신과 치료 인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과라는 것이 누가 데리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야 되는데 본인은 사실은 뭐 멀쩡하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보기에는 위험한 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기를 미행하는 스파이로 생각해서 범행을 했다라고 경찰에서 진술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망상 에피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뭐 작년에 그 퇴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업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정을 보니까 뭐 회사에서 안 좋은 일로 퇴사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이것이 겹쳐져 있는 건지가 어쨌든 스트레스 상황이 굉장히 유지됐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올해 1월에 칼을 소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상태에서 칼을 소지하게 됐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피해자를 스파이로 생각했다는 게 이게 일부러 자신이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꾸민 말은 아닐까요? 근데 꾸미기에는 좀 왜냐하면 하고 다니는 행동 자체가 원래 너무 이상했다. 위협적이어 갖고 왜냐하면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주변 사람이 소리 지르고 그랬으니까 뭔가 본인 말대로 무엇인가 이제 누군가가 자기를 위협한다고 망상을 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정신감정을 의뢰를 했고요. 그게 실제로 거짓말인지 아니면은 꾸며드는 얘기인지 실제로인지는 지금 나와 보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경찰이 좀 더 수사를 해야지 정확하게 그 이유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그 일본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일본도 상당히 위험한 물건 같은데
그 일본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장식용으로는 제가 이제 파악한 부분은 뭐 몇 천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몇 천 개요? 예. 말해 장신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위험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 집에 이제 뭐 머시스라고 이제 해는 거니까 날이 안 서 있는 형태가 되니까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파악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 예. 파악되지 않은 거고 실제로는 지금 이것처럼 장식용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고 실제로 무기류로 쓰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장식용으로 허가를 받아서 소지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경찰서에는 장식용으로 쓰겠다고 해놓고 날을 세워서 자기가 가지면서 범행을 하면은 이걸 또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시다시피 이 도검류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번 소지 허가가 나면은 갱신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허락을 받으면 예, 계속 가지고 있어도 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총포 화약류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은 예. 그러니까 우리 총기류 같은 경우는 3년마다 갱신을 3년마다 갱신이고요. 그리고 총기류는 아시다시피 경찰서에 영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렵 기간 동안에만 가서 그렇군요. 허가를 받아서 쏘는데 보관은 경찰이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도검은 도검은요? 자기 집에 보관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여기를 다른 쪽으로 뭘 해도 그러니까 만약에 허가 받을 때는 정신적으로 안정돼 있는 상태였는데 네. 만약에 한 2, 3년 뒤에 어떤 형태의 스트레스 상황이라든가 하는 위협 상황이 돼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졌을 때 이걸 무기로 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예. 지금 그래서 상당히 또 위험한 상태가 아니냐. 그렇군요. 관리에 예. 상당히 위험한 어떤 관리 대책 강화해야겠군요. 그런 부분이 예. 아니냐 싶습니다. 네. 그럼 뭐 어떤 절차를 좀 보완해야지 강화할 수 있을까요? 말하자면 이걸 두 가지 방식. 그럼 도검류도 영치를 해야 될 것이냐?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의 시스템 자체가 너무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의 생활질서계에 뭐 두세 명 정도의 관리자 정도로 예. 영치만 하고 내주는 이런 형태인데 그 많은 칼을 또 경찰서마다 또 보관한다? 그리고 또 장식용을 영치한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웃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은 또 다른 방법은 그 장식용으로 쓰고 있는지를 점검해야죠. 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실제로 나가서 점검을 해야 돼. 예, 예. 쓰고 있습니까? 근데 그걸 집에 들어가서 이걸 한다. 이것도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 다른 나라에서처럼 글씨에 쓰고 있는 거를 그대로 어느 날 어느 정시에 와서 확인을 받으십시오. 네. 라고 하는 방식의 법적인 개정. 음.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로 말하면 장신용으로 쓰고 있는지 그럼 나를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일본도를 휘둘러서 살해한 사건이 최근에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재발 방지책 이 일본도를 잘 관리하는 방법 외에 또 이 일반인들이 좀 자신을 보호해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글쎄 이걸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 일본도가 무기로 쓰이지 않게끔 하는 게 먼저 그러니까요. 그게 첫 번째고요. 첫 번째 부분이고 그러면 일본 도검의 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거고 예, 일단 일본도를 들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요 위협적이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위협을 해야지 또 다른 법의 체계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뭐 그러면 근데 이제 저거를 본인이 의도가 없다, 장식이다라고 주장하면은 이게 좀 애매한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예. 촘촘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고. 예. 제가 아까 관리 체계 말씀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ATF라고 하는 총포 화약국이 별도의 관리 체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근데 우리는 총포 도검을 이걸 관리된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건지 참 애매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종합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